자, 이번 시간 우리 미래 문학 어부사시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 연시조 중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드러내는 작품 중에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어부단가라는 이현보의 작품을 이제 약간 베낀 거지. 살짝 이제 뭐 베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이현보의 어부단가도 뭐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것도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어부가라는 작품을 또 마찬가지로 약간 좀 이렇게 보고 쓴 게 이현보의 어부단가, 그것도 연시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쓴 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때 이 어부가 중요한 게 여기 제목에 이 어부란 단어 있잖아. 어부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어부가 있어. 첫 번째는 너희가 딱 생각했을 때 바로 어부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저기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다가 그지 막 선장님들 막 금을 던지고 막 그 일꾼들 잡아다가 어때 물고기 잡아다가 어시장에 팔면서 거기서 돈 받아서 그걸로 생계도 하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되고 이런 거잖아. 그건 노동의 어부야, 그지? 그런데 그건 노동의 어부인데 여기 보면 이건 조선시대고 작가 이름이 윤선도라는 사람이 나왔고 윤선도는 또 옛날에 관리였지. 그렇게 따지면 얘가 하는 어부는 노동이 아니야, 그지? 자연을 즐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어부의 뜻은요, 어떤 사람이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어부사이사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부로서 노동의 고된 삶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립니다. 얘는 자연을 즐기는 어부지 노동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어부로서 사계절에 대한 사계절을 읊은 이야기다, 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작품 소개 가볼까요? 이 작품은 작가가 65세 때 보길도에서 세월을 보내며, 보길도는 저기 남쪽에 있죠. 땅끝마을 해남에서 배를 타고 가면 있는 섬인데,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때 한번 답사로 갔었는데 거기 윤선도에 이제 생가가 있어요. 예전에 살았던 집이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아무튼 거기서 한적한 날을 보내며 지은 연시조로 사계절의 즐거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모두 봄도 10수, 여름도 10수, 가을도 10수, 겨울도 10수 모두 40수에 걸쳐 노래한 작품이다.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도착할 때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대로 풀면서 새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소박하게 살며 자연과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경지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의 아름다움 잘 표현했다. 또 한자어를 적절히 사용했다. 그래서 세련된 언어 표현도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선생님 막 이렇게 그냥 읽어본 이유는요, 좀 이따 선생님이 다시 따로 정리할 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작품 개간 총 연시조인데 40수라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수씩. 풍류, 즐겁죠? 자연의 즐거움적이고요. 어촌의 자연과 어부의 삶.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때 어부는 자연을 즐긴 어부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의 즐거움. 자, 구성입니다. 강마을의 아름다운 봄 풍경, 그 다음에 물알체 삶의 즐거움, 속세를 떠나 사는 어부의 즐거움상, 눈 덮인 겨울강의 아름다움. 이거는 작품을 읽으면서 다시 해야겠죠? 자, 특징. 무조건 표현상 특징은 별표하고 외우기. 시간의 흐름 이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 정리했다. 당연하죠. 추나 추동 10수씩 40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대꾸 뭔지 알죠? 은유, 반복 등 다양한 표현 방법 사용했다. 여음구를 배치했다. 여음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쓸데없는 말인데 그걸 좀 길게 여음구를 배치하여 작품의 흥을 돋우고 내용에 사실감을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이요. 필기할 때가 애매하네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잠깐 필기할게요. 여기다가 필기하겠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 연시조는 보통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시조는요, 아이고, 너무, 일반적 시조는요, 뭐라고요? 시조요. 자, 시조는, 연시조도 시조죠. 시조는 일반적으로 3장, 6구, 45자 내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세 줄이죠. 초중 종장 세 줄로 되는 게 바로 3장이죠. 우리가 초중 종장 일반적 시중 이렇게 세 줄인데 이 어부사이사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장, 그 다음에 중장, 그 다음에 종장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가운데 중장, 그 다음 마지막 종장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는데 신기하게 요 사이사이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특이한 게 초장과 중장 사이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뒷장 보면요. 자, 앞 바다에 안개 거치고 뒷산 해비 받친다. 이게 초장입니다. 첫 번째가 초장이고요. 그 다음에 반물 이게 중장이고요. 그 다음 강촌이 종장인데 자, 초장과 중장 사이에 배떼어라 배떼어라 이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인데 이 배떼어라 배떼어라가 이제 아래로 가면 좀 달라져요. 근데 지국총은 똑같죠. 계속.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이 작품은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춘, 하, 봄, 여름,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 1수부터 2수부터 짬짬짬 내려와서 몇 수까지? 10수까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은 배가 뭐에서요? 펜을 바꿔서 배가 출항해서 뭐 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과정을 적은 겁니다. 배가 출항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수는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일수는 이 두 번째 줄이 다 똑같습니다. 뭐야?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이 수는 여러분들 배 띄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배 띄운 다음에 브레이크인 닷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수, 하사 이도 마찬가지지만 닷들어라, 닷들어라. 그래서 여기 이수는 다 닷들어라, 닷들어라. 자, 3수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닷을 든 다음에 이제 뭐를 달아요? 돛따라라, 돛따라라죠. 그 다음 4수는 뭡니까? 돛을 단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돛을 달았으면 이제 준비 다 됐지. 이어라, 이어라. 5수도 이어라, 이어라. 이런 식으로 배가 출항해서 마지막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막 배를 대어라, 배를 대어라. 이런 식으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다섯 번째 줄에 뭐라 적혀 있죠?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죠. 얘들아, 너희들 그 당시 배는 나무로 만든 배잖아. 나무로 만든 배고 모터가 없기 때문에 노로 져야 되잖아. 나무 배에다 나무 노를 이렇게 연결해서 저으면 나무끼리 부딪혀서 삐끄덕 소리가 나겠지.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삐끄덕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려면 찌걱쩍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랬더니 어사와란 말은 그냥 이제 어부들이 어이차 이렇게 으야 자 이런 건데 여기서 앞에 찌걱총은 뭐냐면 우리가 노 젓는 소리죠. 결국 노 젓는 소리를 뭘로 표현? 아까 선생님이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요건 무슨 뭐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는 의성어죠. 오케이, 의성어다. 그래서 노전수 한자를 표현했고 요거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각 연마다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구를 반복한다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작품은 초장은 첫 번째 줄, 중장은 세 번째 줄, 종장은 다섯 번째 줄이고요. 두 번째는 배가 출항해서 도착할 때 과정, 네 번째는 노젓는 소리를 한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내용상의 내용은 결국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만 읽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볼까요? 춘사일입니다. 봄이죠, 봄. 봄의 첫 번째 연입니다. 앞 갯벌에 안개가 거치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어디에 뭐하고 어디에 뭐한다. 리듬이 똑같죠?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산에 안개 거치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음구예요. 여음구고요. 배가 출항해서 도착할 때의 과정입니다. 반물은 거의
빠지고 밤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너희들 서해안 가보면 밤에 가면 바다에 물이 없다. 그래서 밤물은 썰물이야. 썰물은 이제 거의 빠졌고 남물, 밀물이 밀려온다. 이제 바닷가의 물이 점점 차오른다. 이런 뜻이겠죠? 찌그덩 찌그터 어야 이거죠. 각수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노젓는 소리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갑니다. 각 마을에 온갖 꽃이 멀리서 보니 더욱 좋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배를 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배를 타고 있어요. 배 타고 이제 각 마을 여기가 이제 강이겠죠? 바다겠죠? 각 마을에 있고 꽃이 이렇게 폈나 보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이 꽃을 멀리서 바라보니 더욱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대꾸법 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봄이기 때문에 계절감 드러낸 거 봄 뭐 있죠? 온갖 고지. 원래 고지는요. 온갖 고지만 해석하면요. 이 고지만 해석하면 곧입니다. 이어져 끼죠. 곧 플러스 이란 뜻이야. 이거 플라워 꽃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꽃이 바로 봄을 상징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여름 가겠습니다.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반찬은 없어도 된다. 소박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안분지족의 삶이라고 합니다. 안분. 편안하게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삶이란 뜻이에요. 자, 연잎에 밥을 싸고 반찬은 준비하지 마라. 다 뜯어라. 청양잎, 모자 썼냐? 이런 뜻입니다. 모자, 삿가 썼냐? 녹사이, 우비, 우리 비 내릴 때 입는 옷입니다. 우비를 가져오냐? 이 뜻이야. 왜 모자 쓰고 우비 가져와야 돼? 여름이니까. 여름 뭐죠? 장마의 계절이니까.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갈매기를 쫓는 건가?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가? 우리 이제 배 타면 사실은 이제 갈매기 쫓아오죠. 그래서 막 갈매기한테 새우깡 주고 그러잖아. 이런 뜻입니다. 저 욕심 없는 갈매기는 왜 나를 쫓아오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갈매기와 내가 함께한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물알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름을 상징한 단어는요. 연잎이란 단어랑 청양잎과 녹사이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장마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름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어는 물알체 삶의 즐거움을 쓰고 있네요. 자, 3년 갑니다. 수국에 가을이 되니. 자, 수국은 보길도입니다. 보길도 물의 나라. 아까 전에 윤선도에 생가 있었던 보길도에 가을이 되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자, 우리 가을에 고기가 알을 베죠. 알을 베서 살쪄 있다 그래요. 자, 만경징파 넓은 바다에서 스카지 실컷 용여하자 놀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을 돌아보면 자, 인간 세 묻혀볼까? 인간은 속세겠죠? 자, 인간들이 많이 사는 속세를 돌아보면 멀수록 좋다. 그래서 속세는 멀면 멀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사는 어부의 즐거운 삶이고요. 가을을 드러내는 시어는 대놓고 가을이라 얘기했죠. 고기가 살쪄 있다. 이것도 가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간밤에 눈이 갰더니 경치가 달라 보인다. 그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겠죠. 앞에는 만경유리 아래 보면 옆에 뭐라 써요? 만이랑의 유리라는 뜻으로 유리처럼 맑고 평온한 바다인데 바다를 뭐라 얘기했습니까? 만경유리 넓은 유리라 그랬죠. 그죠? 이거 뭡니까? 비유법이죠. 앞에는 넓은 유리와 같은 바다. 뒤에는 천첩옥산. 옥산 뭡니까? 천첩옥산 여기 적혀있죠? 수없이 겹쳐져 있는 눈 덮인 산이래요. 그러니까 뭐야? 뭡니까? 뒤에는 눈 덮인 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신선 세계인가 부처 세계인가. 내가 있는 이 바다가 신선의 세상인가 부처의 세상인가. 인간 세상 아닌 것 같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 아니고 어디 먼 이상향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사는요. 눈 덮인 겨울의 강촌의 모습이고요. 겨울감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감 드러낸 시어는 먼저 눈이 대놓고 나왔고요. 눈 쌓인 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하면 춘사 1. 이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친대요.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올려온대요. 강마을의 꽃이 내가 배 타고 멀리서 바라보니 더욱 예쁘다 이런 뜻이고요. 연잎에다 밥 싸고 반찬은 필요 없대요. 모자를 써야 되고 우비도 가지고 와야 돼요. 비가 올 거니까. 갈매기는 나와 함께 날아가네요. 물알체 경지고요. 보길도에 가을 되니까 고기가 살쪄 있대요. 넓은 바다에서 실컷 놀아보재요. 인간 세상 속세를 돌아보면 멀수록 더 좋습니다라고 속세에 대해서 부정적이네요. 그 다음에
간밤에 눈이 갰더니 경치가 달라 보인대. 앞에는 넓은 유리 같은 바다, 뒤에는 눈 쌓인 산.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신선 세계 아니면 부처 세계 같대요. 이렇게 자연의 즐거움 얘기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 작품의 구성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시상 전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한다. 두 번째, 계절별로 각 10수씩 구성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됐죠. 뒤로 가면요. 화자의 정서태도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요. 자연과 하나 된 물알치, 아까 전에 그 백구가 날 따라온다 이거죠.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낸 것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추구한다. 자, 여운구의 특징, 여운구 있습니다. 초장과 중장의 여운구는 배가 출항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요. 이거는 작품을 연계해주죠. 봄에 1부터 10까지, 여름에 1부터 10까지 이제 각 연마다 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의 과정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 중장과 종장 사이는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외치는 소리를 나타냈죠. 작품에 사실감 부여하고 흥치를 돋구고 평시조의 흐름에 변화를 줬죠. 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 보면요. 내용은 자연의 즐거움이고요. 형식은 연시조 형식의 여음구를 사용하여 일반적 시조의 형식과 좀 다른 변화를 줬다 이겁니다. 자연 속의 삶의 흥겸이란 내용을 연시조와 여음구란 형식을 통해 드러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다음에 문학활동 보겠습니다. 사계절인데 계절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 봄 아까 꽃 고지라 얘기했죠. 여름 뭡니까? 연잎, 청양잎, 녹사의 이렇게 얘기했고요. 가을은 그다음 가을이야 대놓고 얘기했고 살찐고기 얘기했고요. 겨울은 눈과 눈 덮인 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각수의 종장을 중심으로 화자가 자연을 인식한 태도. 춘, 강마을의 온갖 꽃이 멀리서 보니까 너무 좋다. 강마을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감상하며 만족해야죠. 여름,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쫓는 건가? 제가 날 쫓는 건가? 물알치의 즐거움 느꼈죠? 그 다음 가을, 인간 세상 보니 멀수록 더 좋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 한가롭게 지내며 만족하고 있죠. 다음, 신선세계인가 부처세계인가? 인간 세상 아니다. 이걸 속세를 초월한 듯한 어떤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시적 화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의를 추구하고 한가롭고 소박하게 살고자 한다. 이거고요. 자 2번 별표요. 이 작품의 일반적인 시조와 다른 형식입니다. 첫 번째,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 여음구가 있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 시작이 세 글자 아닌 것도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했을 때 세 번째 이 첫 구절이 세 글자로 시작해야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세 글자가 아닌 경우도 있대요. 두 글자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대요. 각 계절별로 10수씩 40년의 연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작품에 사용된 여음구를 찾아보고 효과가 무엇인지 봅시다. 여음구 뱉더라 뱉더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이것은 이미 배가 출항해서 귀양 갈 때까지의 흐름을 보여줘서 유기적 연결을 준다. 그 다음에 지구총 어사와 사실감을 부여하고 시적화자 흥치를 돋구고 평시조의 단조 흐름에서 변화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3번을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청로로 이 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청루로 가겠습니다. 자, 박목월의 청루로입니다. 먼 산에 있는 청운사라는 절은 낡은 기와집으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나요? 자, 먼 산에 있는 청운사, 그 청운사의 낡은 기와집 이런 뜻이죠. 산은 자하산, 자하산이라는 산이. 근데 자하산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약간 환상적 분위기가 드러나네요. 산은 자하산. 그곳에 봄눈이 녹으면, 계절적 배경,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이 피어가는 12구비를, 느릅나무가 이제 속잎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의 모습입니다. 괜찮습니까? 청노루 한 마리가 맑은 눈을 들어 구름을 바라보다. 그래서 눈에 구름이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거의 전개 방법은 시선의 이동이죠. 처음에는 뭐 봤어요? 청운사 기와집 보다가, 두 번째는 자하산 보고, 세 번째는 느릅나무 보고, 네 번째는 청로를 보고, 다섯 번째는 그림을 그죠? 보고 이게 시를 쓴 거죠. 여기까지 청로인데요. 다음 장 보면요. 자, 제재는 청로입니다. 주제는 봄의 경치와 정치고요. 특징입니다.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룹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시행을 짧게 배열하여 명사로 시를 종결했다. 명사로 시를 종결했나요? 그렇죠. 여기 구름 이렇게 명사로 시를 종결했죠. 이 작품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서 이동에 따라 전개한다. 자, 좋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한마디 뭐야? 멀리서 가까이 시선이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되는 거죠. 즉 시촉하자는 먼 산 청운사를 바라본 데 시작하여 자 멀리 있는 거죠. 청루에 눈에 비친 구름을 시상을 집중해서 마무리한다. 뭐야? 가까이 이제 청루의 눈까지 가까이 바라보는 거죠. 또한 순수하고 맑은 느낌의 시어와 압축적 리듬을 통해 탈속적인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시상 전개 방식이나 운율, 시의 표현 방식 같은 문학적인 요소는 작품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부 사시사였습니다. 복습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해석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